독창적인 아이디어와 저돌적인 자세로 20대 초반 과학자의 꿈을 이룬 라이언 박사. 그녀는 열정적인 연구활동으로 벌써부터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었는데, 그런 그녀에게도 단점은 있었으니 자신이 집중한 일 이외에는 도대체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 실험실 안전에 대해 무관심한 그녀의 행동은 늘 위험한 상황을 몰고 다녔습니다. 이러다 자신은 물론 주변 동료에게까지 큰 화를 입힐 수도 있겠네요. 실제로 불의의 연구실 사고로 인해 과학자들이 아까운 생명을 잃는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답니다. 2006년 14건에서 2007년 37건, 2009년 175건 등 우리나라 연구실 사고 역시 지속적인 증가세에 있죠. 미션 1. 아무거나 섞지 말 것. 오늘도 변함없이 연구 삼매경에 빠진 우리의 라이언 박사님. 박사님께서 뭐가 잘 안 풀리나 봐요. 설마 저걸? 아, 잠깐! 폭발은 화합물 간에 일어나는 격렬한 반응 과정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 주변의 가장 흔한 물에 나트륨 금속을 섞으면 엄청난 폭발이 일어난답니다. 그 원인은 아주 단순해요. 나트륨은 원자 번호 11번으로 최외각의 한 개의 전자만 존재하죠. 이 전자는 매우 불안정해서 다른 물질과 원자를 공유해서 안정화하려는 성질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나트륨이 염소와 만나면 염화나트륨, 즉 소금이라는 안정적인 물질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나트륨이 물에 직접 들어가게 되면 물을 분해해 OH기와 결합해서 안정을 찾으려 하죠. 반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눈치 빠른 친구들은 이미 파악했겠지만 반응 결과물로 수산화나트륨과 수소가스가 발생하게 됩니다. 반응 과정에서 생긴 열은 수소가스가 주변 산소와 결합하는 것을 돕게 되고 결국 엄청난 수소가스 폭발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화합물을 혼합할 땐 각 화합물의 특성을 충분히 파악한 후 반응 결과물을 예측하며 안전한 실험을 해야 한답니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잖아요. 앞으로는 조심해요. 미션 2. 폐액은 반드시 분리해서 버릴 것. 박사님, 오늘도 열심히 있네요. 똑똑. 박사님, 오늘은 뭐 만드세요? 이런, 안 들리나 봐요. 잠깐, 안 돼요! 폐액통은 온갖 씨약이 섞인 또 하나의 반응 장소랍니다. 구분 없이 폐액을 섞었다간 예상치 못한 폭발과 화재가 발생하기도 하죠. 때로는 반응 결과로 인체에 치명적인 독가스와 발암물질이 나오기도 해요. 할로겐족 유기용제는 적색통에, 비할로겐족 유기용제는 흰색통에, 산은 검정통, 알칼리는 밤색, 폐유 및 과반응 물질은 황색통에 따로따로 버려야 한답니다. 미션 3. 환기는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 추워. 라 박사님 보고 있으니 제가 다 춥네요. 잠깐! 안 돼요! 연구실 안에는 온갖 종류의 화합물들이 기체 상태로 떠다닌답니다. 노후화된 가스 배관, 뚜껑이 열려있는 시약병 등에서 나온 가스들은 폭발과 화재를 유발하기도 하고 때로 연구원들을 중독시키기도 하죠. 자동으로 공기를 순환시켜주는 공조기가 실험실에 없다면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를 시켜주어야 해요.
연구실 내에서 잠을 자거나 식사 또는 음료수를 마시는 것 또한 좋지 않은 습관이죠. 난방을 위해 켜놓은 전열기가 화재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공기 중의 유해물질이 음식물에 녹아들어가 연구자의 건강을 해칠 수도 있거든요. 잘 아셨죠, 라이언 박사님? 미션 4. 보호장구 착용은 필수. 아, 바쁘다, 바빠. 왜 이렇게 불안해지지? 그럼 그렇지. 박사님, 잠깐. 안전하고 간단한 실험은 몰라도 위험한 씨약을 다룰 땐 반드시 보호장구를 갖춰야 해요. 강산, 강알칼리 등과 같이 위험한 씨약 등을 다룰 땐 특수 실험복과 특수 장갑, 보호 안경을 착용해야죠. 자칫 씨약이 피부에 묻거나 눈에 들어가면 심각한 화상 또는 실명의 위험이 있답니다. 그리고 분진이 발생하는 실험엔 방진 마스크를, 유독가스가 발생하거나 유해물질을 다룰 땐 반드시 방독면을 착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슬리퍼를 신고 실험을 해서도 안 되죠. 실험 도구나 씨약 등이 떨어지면 치명적인 부상을 입을 수도 있거든요. 반드시 안전화를 신어야 합니다. 오늘도 중요한 거 하나, 씨약을 다룰 때 보호장구 착용은 필수. 아셨죠? 미션 5. 농도를 확인하라. 오, 이런 맙소사. 박사님, 잠깐. 과산화수소수가 소독약으로 쓰이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30%로 희석한 용액을 쓰죠. 지금 들고 있는 99% 농도의 씨약은 피부에 닿을 경우 피부 세포들이 죽게 됩니다. 산과 마찬가지로 피부에 큰 해를 입히죠. 과산화수소수뿐만 아니라 알코올, 초산 등 실험실에 있는 씨약들은 대부분 농도가 높으니 쉽게 생각하고 함부로 다루면 안 된답니다. 이 외에도 실험실에서는 생각지 못한 사고들이 많이 일어난답니다. 크게 보면 화재, 폭발, 중독, 화상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죠. 앞서 배운 것들을 잘 지키면 큰 폭발 사고는 예방할 수 있지만 전열 실험기구와 인화성 씨약이 많은 연구실은 늘 화재의 위험이 있답니다. 소화기 사용 방법 정도는 반드시 익혀두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실험실에서 장난을 치거나 무리한 행동을 해서는 안 돼요. 실험이 끝난 후엔 즉시 폐액을 분리해서 버리고 기구들을 씻고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혹시나 모를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을 경우 즉시 주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실험을 할 땐 반드시 2명 이상이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라이언 박사님은 우리나라의 과학 발전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분이에요. 그런 분이 작은 부주의로 인해 더 이상 연구활동을 할 수 없다면 개인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랍니다. 실험실 안전을 꼭 지키셔서 훌륭한 연구 성과를 더 많이 거두시길 바래요.